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져갈 거니 어제보다는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머리가 왜 이래? 그래서 축구를 2개 가봤는데 축구는 조금 그랬고요. 다음 주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일요일 지나면 월요일 화요일만 지나면 또 수요일이고요, 형들아. 그리고 ESL이 또 21일인가 30일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ESL도 숲TV에서 중계가 되거든. 그래서 숲TV 중계도 좀 잘 봐주시고, 그다음 멤버십을 하시는 분인데 좀 싸게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숲TV 와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0월 17일도 잘 들어왔고, 10월 18일 같은 경우는 어제 내가 분명히 강승부 어제도 말했고 오늘도 얘기했죠. 강승부 가지 말고. 그래서 결론은 제가 알기로는 강승부 안 가는 게 좋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과 틀려서 뭐 놀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확실히 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축구 이런 거는 강승부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지금 배팅도 한 10년 정도 하고 방송도 지금 한 8년 정도 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지 딱 여기 숲TV 들어와 가지고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그 전까지는 어쨌든 강승부 금액 조절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뭐 야구나 농구나 배구 위주는 그래도 나왔던 부분인데, 축구를 다 안 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무승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마냥 뭐 안 됐다고 뭐 놀려먹기, 내 나이도 제가 40이 다 돼가는데 뭐 놀려먹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겐세이를 놓는다고 해도 제가 잘해야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보고 조합을 참가를 하지, 힘들어. 아주 잠시예요. 그래서 얼라라서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어려서 그렇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생각이 어려서 그런 부분도 있거든. 나이가 많아도. 알겠죠? 그래서 제발 좀 배팅도 성인답게 하고 생각도 좀 하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송을 서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EBS 아니고요. 방자 가끔 EBS냐 물어보는데 EBS 아닙니다. 저는 EBS하고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가겠습니다. 뭐부터 가냐면, 오늘은 J리그 2가 있고 뭐 K리그 2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끝물이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마지막 경기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뭐 크게 가고 싶은 경기가 딱히 없고요. 일본 야구부터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요새 도표를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거든. 오늘 오츠가 나오고 후르바야시가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봤을 때 결국 한번 물어보고 싶어. 결국 누가 올라갈 것 같아요, 형들아? 계속 접전인 거는 뭐 말해 뭐해, 그지? 소뱅이 니오넴한테 무조건 편하게 이기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없잖아. 니오넴도 올라와도 역시 소뱅이 껄끄럽긴 껄끄럽다 이런 생각하고, 배팅이 언어버 말고는 좀 애매한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 않아? 어제도 물어봤지만 제가 맞지 않나, 힘들아? 다 놓고 얘가 무조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래도 경험이 좀 많으니까 소뱅이 올라갈 것이다. 알면은 이건 엄대엄이니까 니오넴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들이 거의 지배적인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 그게 여전히 그대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하고 그저께 결과를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나온 게 있어요. 뭐야?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이 시리즈를 얘기를 했을 때 점수가 많이 나고 언제든지 찬스가 많이 날 거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 그 부분이 이제 서서히 이제 중요한 시기 4, 5차전, 6차전, 7차전 소뱅 한 번만 이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어차피 승패는 여전히 아리까리해. 뭐 전력이 소뱅이 더 나을 수도 있고, 투수가 오츠보다는 뭐 후르바야시가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둘 다 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변별력 차이가 어제도 그렇고 승패를 또록하게 설명해 준 적은 없거든. 조금의 차이로 접근을 하고 말고고 안 갈 때도 있었던 부분이란 말이야. 당연히 이거는 언더를 찍든 오버를 찍든 언오버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를 1시에 건드려서 가려면은요. 그죠? 그럼 오버를 가야 될까요? 저득점을 가야 될까요? 방장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죠. 오츠가 작년만큼의 실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은 오재키는 한 단계 더 올라갔죠. 오츠하고 오재키가 작년에 잘했잖아, 그지? 이 연건들이 젊은 급에 들어간 선수들이. 근데 오재키는 딱 올랐고 오츠는 조금 활약이 좀 미비했던 부분들이 있지, 그지? 그래서 노말한 정도고, 후루바야시 같은 경우도 경기를 그렇게 니오넴이 출전을 신조 감독이 잘 시켜주는 거 대비했을 때는 많이 나온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노말 대 노말인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더다 보기도 어렵고 정확하게 오버도 보기 힘듭니다. 투수 가지고는. 근데 지금 저는 제 같은 부분은 첫 번째부터 다득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에스콘필드든 페이페이돔이든 일단은 또 중요한 한 경기 엘레네메이션 경기다. 엘레네메이션 경기가 뭐야? 한 경기 잡고 말고 이 경기에서 보통은
저득점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정규 시즌 때도 거의 뭐 핑퐁 경기 저득점이 나와도 언제든지 찬스 둘이 다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득점을 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투수가 딱 지금 중요한 한 경기를 남은 입장에서 오츠가 나왔다는 거는 장담을 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승패는 종이 한 장 차이고 정확한 포인트를 나눠준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분석을 하고 열심히 분석가 입장이지만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배당 좋은 건 이혼을 보고요. 그 다음에 소베이나 한 거는 그나마 우승 경험이 많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그리고 결국은 재팬 시리즈 경험이 많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재팬 시리즈 간다. 이 부분 때문에 소뱅을 좀 높게를 더 치는 거지. 그리고 니오넴은 경험이 없고 맨날 꼴찌 많이 하고 플레이오프 가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은 없잖아. 그 부분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나머지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거는 맞잖아. 그지? 그래서 오버를 접근하거나 아니면 오늘 또 일본 야구를 배팅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왜? 경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저는 오바랑 니오넴 역배 쪽으로 보면 되고요. 굳이 뭐 배당큰 뭐 소뱅의 마인이나 니오넴 역마인 이런 것들은 건들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그죠? 1점차 경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중요한 3차전, 4차전, 5차전 2로 흘러가니까 원래 모습이 나와준다고요. 맞잖아, 그지? 이 팀도 나오고 오른쪽 팀도 나오는 부분이잖아, 그지? 근데 처음에는 저득점 많이 나오고 오히려 뭐 투수전으로 이렇게 했었죠. 니오넨도 8회에 져가지고 소뱅한테 3대0 주고 야나기한테 홈런 맞아서 진 거지. 그 전까지는 소뱅 되게 답답했죠. 1.4대 받으면서, 그지? 모이넬로 나왔을 때도 확답으로 무조건 이긴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었기 때문에 안 찍던지, 안 찍는 것도 밥이 될 수도 있고 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단 언어버 쪽으로 치고 승패는 그렇게 배팅의 요소가 좋은 것은 어느 팀을 가더라도 아니다. 그냥 경기는 재밌을 가능성이 크다. 딱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야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자꾸 미뤄지고 이런 부분들이 상위 팀들이 지금 악재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부분이 나왔었거든. 소뱅하고 지금 니오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래대로 하는 부분대로 된다면 제가 생각한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삼성 같은 경우 이제 최원태가 나오고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스가 나오는데 그 다음 3차전, 4차전은 뭐 예상한 대로 또 그 SSG 했던 것처럼 후라도하고 아마 원테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일단 본세 깨고 어제 뭐 예상 밖으로 벗어난 경우가 많았을 거. 물론 오바 찍으신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어느 팀을 찍어도 어제 국농 자체도 마찬가지, 국야 자체도 마찬가지고 접전이 되게 많았죠. 그리고 결국은 이길 팀들은 똥배는 지진 않았고죠. 하나든 뭐 KT든 LG든 뭐 마인까지 다 해주고 손호도 오바는 했지만은 프렌 괜찮아서 DB 솔직히 조심할 뻔했었죠. 어제 DB 조심하자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맞죠? 근데 그것도 손호가 점수는 많이 내는 부분들이 있어. 그거 나중에 챙겨가야 될 부분이고.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많죠. 삼성이 이대로 쉽게 하나가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만 삼성이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해서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이 되고 있지만 최원태가 물론 지금 삼성이 플레이오프 때부터 와일드카드까지 해가지고 선발들이 모든 선발들이 6이닝 2실점 아니면 이닝을 많이 끌어주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원태라는 선수는 LG에서도 한국 시리즈 경험이 있는 선수죠. 그리고 넥센도 그 있는 거에 대비해서는 플레이오프도 자주 가고, 그리고 정우 있을 때는 또 코리안 시리즈도 갔던 부분 있잖아. 그때 최원태가 있었잖아, 그지? 근데 거기 했을 때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중간급 한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죠, 맞지? 그 최원태라는 선수를 우리가 정규 시즌이나 평소에 평가를 할 때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것도 없고 기대치가 엄청 크지도 않죠. 그냥 노멀하고 나쁘지는 않고, 그지? 이런 수준이잖아, 그지? 그리고 와이스라는 선수는 올해 본세 그늘에 가려져서 그렇지 랄리하고 와이스는 만약 본세가 없었으면은 넘버 원으로 봐도 되는 선수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저는요 삼성이 타격이 나왔잖아. 근데 하나도 진짜 많이 성장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어제 그 경기를 8대7로 잡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젊은 선수들이 많고 경험이 좀 작고, 경험이라 해봐 2017년도에
그 제라드 호잉코 한용덕 감독 있을 때거든. 그럼 어느덧 10년 전 이야기란 말이야, 그지? 그나마 있던 게 뭐 하주석하고 그네 진짜 순수 선골 하나만 보자면, 그지? 그래서 저는 일단 언더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수 때만에는 아니고 어제 그리고 본세 공격도 그냥 친 게 아니고 본세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반대 보기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고 언더는 보고 이제 역배는 삼성을 봤는데 하나가 확실히 뭐 그냥 대충 해서 이게 센세이션 바람이 일어나서 요번 시즌 2등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잡는 힘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 승을 갈 거면 하나 마인승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고 언어바에 대한 부분들은 양 팀의 공격이란 투수라든지 불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공략을 못하지. 어제 계속 치열했죠. 1회부터 9회까지. 물론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겠죠. 점수가 많이 났으니까 오늘 이제 귀신같이 안 나지 않을까. 근데 플레이오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플레이오프 때는 점수가 나면요 그 다음 경기가 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시겠죠? 정규 시즌 때는 여러분 생각 오늘 다 터질 거 다 터져 내일 또 귀신같이 점수 이런 게 이제 야구 정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플레이오프 때는 오히려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일단 치열한 모습이 예상이 되고요. 하나 승이 뭐 마인 승이 공짜 이런 느낌도 아니고 삼성도 마지막까지 똥줄을 태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큼직큼직하게 오늘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 하나 1만 승을 가려면 이제 와이스랑 최원태 관계 때문에 이제 이 배당을 준 건 이해를 하지만 큼직큼직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1만 승을 갈 거면 더더욱이 안 가지면 세폴 용도로 무조건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챙겨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세폴로 가야 된다고. 이거는 뭐 1배 해가지고 뭐 또 몰빵 치고 뭐 웃어주면 됩니다. 애쓴다고요. 애쓰지 말라고 형들아. 알겠지? SSG 애썼다가 떨어졌잖아 형들아. 애쓰지 말라고 배팅을 해라고요. 왜 애를 쓰냐고 하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그지? 그냥 배팅을 하고 합니다. 올려치기 덮어치기 유도 한 판 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그냥 안 되면 또 다음에 맞추고 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통적으로 어제 경기 한 경기 때문에 그렇진 않고 하나도 어쨌든 7.5를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강팀이라 생각하면 LG 보면은 8.5나 9.5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선발 투수임 가지고 가죠. 근데 단기전에는 어쨌든 폰세가 흔들리는 것도 보이고 폰세가 공략을 당하는 거 보이면 모른다 이거예요. 알겠죠? 플랜대로 가고 작전 수행 잘하고 갑자기 깜짝 스타가 등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플레이오프의 묘미이기 때문에 큼직큼직하게 저가는 게 좋고 전반은 여전히 저는 유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후반부부터는 지금 제가 9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죠. 전반 자체가 지금 상당히 유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삼성을 보시든 하나를 보시든 큼직큼직하게 가고 공통적으로 가실 분들은 오바를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요. 아시겠지? 그리고 배구를 먼저 해줄까요? 농구를 먼저 해드릴까요? 배구를 먼저 해드릴까요? 농구를 먼저 해드릴까? 불펜 상태는 형들아 자 좋은 질문인데 형들아 제가 자 하고 싶은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 여러분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형들아. 지금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포함을 해가지고 형들아 투수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흘러갑니까? 모든 경기들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아니죠 형들아. 특히 선발 김건우가 갑자기 뭐 해버린다든지 김건우 터지지 않는 건 봤지만 김건우 더 잘해줬잖아, 그지? 그래서 특히 한국 불펜에서 공을 몇 개를 던지고 그리고 뭐 누가 났고 이런 부분은 똑같아. 배찬승이나 정우주나 김범수나 김지현은 굳이 보면 삼성인데 SSG도 그 좋았던 것도 경기가 이틀이 비가 오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죠. 여러분들 선발에 많이 꽂히고 본다. 한국 야구는 전체 다 봐야 돼. 수비도 하고 분위기도 보고 이런 걸 다 보고 가야지. 메이저리그는 조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내 야구에서 그거 좋다는 LG도 안심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얘기는 할 수 있어. 항상 뭐 선발에 대한 이야기하고 불펜에 대하고 불펜 소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이제 승부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게 한국 야구에서는 별로 변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지금 뭐 김강현도 의문의 호투가 나왔죠. 지금 플레이오프가 예상 이상을 특히 투수에 대한 부분, 선발 투수에 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안 가잖아. 그래도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그지? 그래서 돈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지금 이 하나랑 삼성의 선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면 몇 이닝을 먹는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잖아. 우리가 처음 보는 투수들이 아니, 특히 최원대 같은 처음 보는 투수도 아니고, 키움 했을 때도 방금 얘기했죠. 플레이오프도 올라가고 한국 시리즈도 올라가고, LG 했을 때도 한국 시리즈 등판을 했죠. 아니면 그 전에 플레이오프 때 등장을 하거나. 그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왜? 경험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고. 그럼 그런 부분 이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크게 투수에 대한 변별력 가지고 이 배팅을 좌지우지하는 데는 볼 수는 있어도 저는 크진 않고, 세세한 거 요소나 오늘 경기가 뭐가 중요할까, 뭐라 해야,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큰 배당 쪽으로 가져가는 접근 방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단 말이지. 왜? 지금 한국 야구 여러 봤을 때 뭐 김건우도 김강현도 그렇고, 후라도도 뭐야, NC전에 투심 볼러라서 좋을 거라 예상했는데, NC전이 강했거든. NC가 약하고 투심 볼러 이런 애들한테 볼 지저분 애들한테 약하거든. 근데 공략 잘해서 때려냈잖아. 의외의 결과들이 지금 계속 도출이, 한두 경기는 나올 수 있지. 근데 계속 도출이 되니까 이 불펜이 무슨 큰 의미가 있고, 이 불펜 설명하는 게 뭔 변별력 차이가 크게 많이 나겠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케이? 됐죠? 그래서 배구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 질문 있으면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배팅을 하시는 게 좋지. 오케이? 배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구 지금 기름 어떻게 돼 있는지 상황 안다 1번, 모른다 2번. 현재 어떤 상태고 어느 정도는 안다 1번, 아예 모른다 2번. 대답 빨리빨리 합니다. 대답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늦게 해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다, 상황을 안다 1번, 안에 지금 인지가 모르고 지금 들어야 되는 입장이다 2번. 한번 보자. 여러분, 여러분도 좀 챙겨보세요. 자, 2번 하신 분들은 벽 들고, 야 춘장아, 벽 보고 손 들고 네가 감시해라. 기본이 안 돼 있는 형님들입니다. 아시겠죠? 기본을 알고 있어야지, 형님들. 그래서 코보 홈페이지를 안 열렸는데 이번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우리 형님들 위해서 지금 코보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안 열라고 했는데 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들이 참 의존도가 아직도 많이 큽니다. 이건 좀 반성 좀 해야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이주화는 그 이주화가 아닙니다. 옛날에 한국생명이 있던 이주화가 아니고, 우수민이는 뭐 그리고 김희연 팀장 그대로 있고, 유서연 재계약했고요, 실바 재계약했고요. 이제 기대가 되는 건 이제 안혜진이가 어떻게 할 거냐, 김지현이가 얼마나 더 성장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안혜진 정말 좋은 세터죠, 그죠? 어제 뭐 예상대로 흥국이 흘러가죠. 원래 마 왔으면 거저 먹지 말고 별풍선 쏴라. 서채원이하고 마 왔으면 거저 먹지 말고 별풍선 쏴라. 이런 부분들이고, 마 왔으면 거저 먹지 지금 말고 기업은행이 별풍선 우승 쏴라. 후보로 평가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올해 우승 후보가 평가돼 있는 거는 흥국생명도 아니고 현대건설도 아니고 마 왔으면 거저 먹지 말고 도로공사하고 별풍선 쏴라. 기업은행이야. 그리고 기업은행이에요. 왜? 그거는 이제 기업은행 실력이 더 올라가고 멤버가 더 늘어나고 이런 것보다도 밑에 팀들이 와해가 되고 팀이 깨지고, 감독도 뭐 원래 강성현 감독이 뭐 전술 전략이 그렇게 뛰어난 감독은 아니잖아. 앤디우브님 추천 감사합니다. 밑에 팀들이 자리를 잡은 형세, 그런 형세라고 좀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빅토리아 작년에 그대로 가져가고요. 고의정, 육성이 이번 시즌 좀 기대가 돼요. 육성 같은 기대되고, 우리 또 이소영, 방장 소영이를 좋아하지만은 먹튀값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드르렁 추천 할 감사합니다. 경기를 거의 뛰지 못했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죠. 그런 상황이고, 황민영 같은 경우 이제 30 중후반이면 여자 배구 선수, 남자 배구 선수가 아니고 폼이 많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여전히 뭐 원더독스 이런 경기도 보면 알겠지만은 여전히 한 건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고참으로서 또 소리도 질러주고 다 잡는 이런, 이게 보이스 리더로서는 저 최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이건 아시아커터고, 최현진을 좀 기용을 많이 하고, 세터는 일단 김학영 위주로 좀 갈 것이고, 주하하고 최정민하고 이게는 거의 뭐 박은진하고 정호영만큼이나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명옥이 누나는 뭐 도공부터 해가지고 뭐 검증이 끝났죠. 나이 40 먹어도 아직까지도 리베로 잘해주고 끈끈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지금 기름에서는 새로운 부분이 없고 그냥 그대로 마 왔으면 거저 먹지 말고 코코아이 별풍선 감독의 쏴라. 작전 마 타임하고 왔으면 거저 끊어주고, 먹지 이거 말고
말고 없고 별풍선 쏴라. 몰빵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변수가 좀 생길 만한 거 이제 안혜진이 원래대로 돌아와 준다면은 좀 기름이 활로로 좀 더 찾을 수 있는 부분 김미연도 있으니까 그지 그 부분의 차이지 나머지는 그냥 작년이랑 비슷하고 컵대에 이긴 거는 형들 대단하긴 하지만 그렇게 높게 볼 부분은 아니에요. 왜 정상적으로 요번에 레이즈 여수 컵대 같은 1478님 추천 경우가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이뤄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어제처럼 좋고 비슷하게 줘놨는데 어떻게 해도 한번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함들아. 일단 185가 있으면은 저는 어느 거부터 먼저 보는 편이죠. 언더를 쓸 수 있느냐 마느냐 그거부터 일단 보는 편이죠.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함들아. 작년이랑 똑같다고 힘들어. 용병도 지금 빅토리아야. 그 다음에 저기도 실바고 재계약을 했고 그 다음 안혜진이하고 유서연이하고 김미연 위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세연이 성장 뭐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그대로야 그대로고 이제 뭐 밑에 팀들이 와해가 되고 이다현이 찢어지고 뭐 흥국도 이제 김연기 은퇴하고 뭐 정관장이도 대학만대 다 떠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팀들이 기회가 더 생긴 이 부분이지 뭐가 더 영입이 되고 뭐가 더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도로공사가 우승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지금 요번 시즌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하는 현건하고 흥국하고 이제 정관장이 많이 깨지거나 예측이 불가하거나 이런 상태로 이제 흘렀기 때문에 도공이라든지 기존에 도공 같은 게 크게 안 변하잖아. 김종민 감독하고 문정원이하고 그대로 있잖아, 그지? 그래서 기존 시키던 팀들이 이제 떨어진 팀보다 이제 우위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경기를 보여줘야 가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도공하고 기업은행이 여수컵 때 좋은 성과를 보여준 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육서영하고 특히 최정민이하고 요번에 기대가 많이 된다는 거죠. 성장을 많이 하는 모습들이 보여줬다. 육서영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때도 좀 아쉽고 얘를 왜 뽑아가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 근데 거의 지금 이제 한 단계 올라오고 더 이상 이제 어린 선수가 아니고 이제 뭐 주포로서 할 수 있는 부분 그거 근데 김희진 같은 경우가 현대건설로 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푸차이긴 하지만은 팀의 입장에서는 김희진이 어중간하단 말이야. 여러분 생각했어요. 기업은행 있을 때 맞잖아. 이소영도 있는 마당에 그지? 그래서 저는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이나 개인으로 봤을 때도 알겠지? 그래서 저는 그냥 기업은행에 저득점 보면 되지 않나 싶고요. 기름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하고 또 이제 기업은행처럼 평가를 좋게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작년에 어쨌든 몰빵해가지고 꼴찌하고 원래 기름이 꼴찌를 많이 하는 팀은 아니잖아 그지 트래블도 많이 하고 그런 팀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대로 보는 거죠. 감독 호쿠아이 하고 작전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그냥 그 흐름 끊는 거는 잘하죠 이영택 감독이 그지 그래서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플레이오프 많이 가봐야 플레이오프 안혜진의 활약에 따라서 플레이오프를 가냐 마냐 딱 그 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유선이도 약간 좀 악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애가 너무 착해서 좀 한 단계 못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 지금 나이로 보나 거의 중고참이거든요. 99년생이면은 맞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직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업은행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흥국 받은 것처럼 알겠지? 어제 정관장만큼 졸전은 안 나올 거야 기름이. 근데 이제 결국은 뭐를 찍으라고 하면 언더랑 기업은행 승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또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지? 육성이 그냥 마냥 기본적으로 그냥 잘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공격을 어떻게 풀어가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놓였을 때 좀 옛날에는 이제 어린 선수 마냥 어리다고 그렇진 않지만은 좀 해법을 못 찾고 막히면은 한없이 막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요새 보면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성장을 해도 근데 약간 좀 슬기롭게 풀어가는 약간 짬이 쌓인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크거든. 맨날 또 하면 또 저 빅토리아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 옛날부터 맥마 또 이런 선수 있죠. 빅토리아라든지 그지? 라자레바라든지 그지? 기업은행도 은근히 몰빵을 존나 많이 하는 팀 중에 한 팀이라 볼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래 보면 될 거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들아? 지금 하세요. 또 물어볼 거 있으면 그대로에 그대로 작년이랑 그래서 기대치는 있는데 기대치를 보여줘야 말을 하죠 그죠 그냥 나의 느낌으로 배팅을 분석을 해주는 건 그냥 나의 느낌인 거잖아
여기는 분석 시간이거든, 형들아. 그지? 물론 내 생각을 얘기해주는 시간이긴 하지만은, 나머지는 그냥 그러고, 기대만 하세요 해놨는데, 만약에 안 해버리면 아직 보여준 건 없다만 이제 개막인 부분들이고, 아니면 작년 연장선을 일단 봐야 되고, 특급 뭐 FA 영입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알짜배기가 뭐 저기 뭐야 정관장차 뭐 이효빈이라든지 이런 뭐 효빈이 이런 선수 있었죠. 그런 선수 어제 언급해줬잖아. 근데 그런 선수가 없고 그냥 안혜진이가 원래대로 모습이 나와줘서 센터가 진짜 큰 핵이긴 하거든, 배구에서는. 맞잖아. 어제 봤잖아, 그지? 우르르 무너지고 세터들이 볼 자체가 어제 길더라. 어제 중계했었는데 볼 주기 자체들이 짧은 토스가 없고 길다 보니까 흥국생명이 다 걸렸잖아. 이다현이라든지 쓰리블록 아니면 심지어 라셈 레베카까지도 다 막혔기 때문에 그게 엄청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보면 될 것 같고, 하경이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요. 잠시 뭐 뽐뿌나고 이제 경합하는 부분들이 있었긴 하지만 지금은 뭐 이제 뽐뿌도 없고 거의 죽자사자 김하경이 쓰고 아니면은 뭐 원더독스 때 얼라드를 쓰긴 하던데 바로 뭐 그 예능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아 혹시 여러분들 신인 감독 김연경 보시는 분 손? 혹시 그냥 물어 빨리빨리 대답해봐. 신인 감독 김연경 그 예능 보시는 분 손? 예능이지. 예능은 예능으로 보는데 그래도 아무리 예능이라 하더라도 1군하고 1.5군이고 프로 선수들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숙하다는 부분. 물론 하려고 방장님 일부러 뭐 25대 25 해가지고 이기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모습들은 아무리 예능이라도 선수끼리 하는 건데 뭐 그럼 주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역시 하경이가 안 나오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근데 호철이 형님 감독은 뭐냐면 그 어린 선수를 쓰고 싶어 해. 잠재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 세터 출신이잖아. 명 세터 출신이잖아. 그래서 얘를 좀 키우고 싶은 의지가 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미디어 프리데이가 아니고 뭐지? 여러분 프리데이가 아니고 내가 뭐지? 야 춘장아 뭐지? 프리데이가 아니고 하도 프리데이 여러분이 얘기를 하니까 미디어 데이에서 그런 부분들을 내비쳤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하도 프리데이하고 공짜하고 강승부데이 하고 하니까 지금 입에 붙은 거 아니에요, 그지? 미디어 데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의사를 좀 내비쳐서, 그리고 호철이 형님도 이제 배구에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꼰대 같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젊은 선수 좀 키워가지고 좀 만들어 보고 이런 의지가 오래 갖고 하거든. 인터뷰라든지 뭐 기사 인터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알겠지? 배구에 거의 이제 뭐 연로급 아니야, 그지?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나머지 요소가 나오면 이제 경기 하는 거 보고 결정하시면 되겠죠. 아직은 시즌 개막이니까, 그지? 그래서 일단 우승 후보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아니면 현대건설이라든지 흥국생명이라든지 정과장 이런 팀들이 그래도 몇 년간의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팀이면 보여주면 또 보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좋은 기대를 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현재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농구 보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농구 조심하자는 게 여러분들이 DB를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삼성이 얘기했는데, 어제 봐봐, 삼성은 삼성이에요, 그죠? 어제 농구 3경기가 정말 타이트하긴 했어. 어제 제일 충격받았던 팀이 어디야, 여러분들아? 여러분들 어제 경기가 타이트했는데 결국 엔딩은 일반승은 또 KT가 문토토가 가져가고, 문토토 형님도 너무하긴 한데, 그 다음 LG도 결국 삼성은 삼성이니까 순식간 13점 차이가 났고, LG도 타마요 욕 존나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아. 그 다음에 손우도 그래 DB가 4쿼터까지 이긴다는 보장이, 확실하게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잖아. 그게 DB야, 여러분들. 한 번씩 그래. 놀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DB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이 한 2-3명 정도 있었고, 근데 뭐야 손호도 점수에 대한 부분들은 157 했지. 157도 좋다 했잖아. 어제 뭐 때문에 157하고 하나 언더 때문에 안 됐던 부분 아니야, 그지? 한 개는, 그지? 오늘은 어떤 경기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에 꼬드님이 속지 마음대로 없으면 방금 없는 것 같아요 이래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돼. 얘기하라면 얘기하면 돼. 또 부끄러워가지고 하지 뭐 지금 하라 할 때 하면 돼. 아니면 또 강승부 하게 된다. 또 강승부 3번째 도전합니다. 한번 죽어봅시다 해서 한번 죽어볼랍니까, 여러분들아? 아니면 내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맞아 볼랍니까, 여러분들아?
어차피 3배 줄 거잖아. 3배, 2배 줄 거잖아. 조합 3개 줄 거잖아, 님들아. 뻔하자. 내 눈에 다 보여요. 맞고 안 먹고 가지고 놀리고 하는 게 아니고 방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근데 여러분 뻔한 거래. 그냥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 옆에서 알려주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쌩까잖아. 쌩까니까 여러분이 맨날 피해를 보잖아. 좀 사람 말도 귀 기울여주고 바꿔도 보고 질문도 하면 됐긴데, 그지? 죽었다 깨놓고 앞만 보고 달려가자. 경주마 같이. 그러니까 맨날 불상사가 생기는 마음은 조급하고 맨날 빨리 펴달라 하고. 그거 천천히 하면 돼. 알겠지? 그 배팅 못 쉬라고 힘들어. 배팅이 뭐 하면 하는 거지, 그지? 장판 DB요. 소노 KCC. 소노. 일단 들어볼게요. 오늘 답은 일단 미리 말씀은 안 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소노랑 장판 쪽으로 보고 계시네요. 자, 정관장하고 모비스 보겠습니다. 일단은 LG 같은 경우는 어제 이기면서 다시 치고 올라갔던 모습이고, 아직까지는 뭐 모비스가 이제 A그룹, B그룹 했을 때 B그룹을 좀 평가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좋게 보고 있고, 일단 5할 승률을 채웠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경기를 어떻게 졌고 150에 4.5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관장은 이제 LG한테 이겼지만은 마지막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줬었죠, 그죠? 더 대승을 거두고 한 15점 차 나면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아무리 지금 뭐 우리 국내 농구 같은 경우가 지금 마지막까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거의 5점 차 내용에서 억지로 영화를 좀 만드는 부분들이 있지, 그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정관장 승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 정규 시즌에 한해서는 우리 유도원 행님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 유도탄 행님은 10년 동안 플레이오프를 올려주고 4강도 가고, 그 다음에 챔피언 결정전도 그때 서태일 있을 때, 서장훈, 허버트 있을 때 그때 보여준 적도 분명히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냥 도가 틀 대로 텄습니다. 한국 국내 농구 리그에서 잘리는 감독도 많은데 10년이 넘었다는 거는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정관장에서 좋은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전성현이라든지 변준영이라든지 박지훈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종규는 요새 많이 안 나오는 게 득인 것 같기는 해. 그리고 지금 박정웅이가 좋은 성과를 얻을 거로서 예상했죠. 왜냐면 유도원 감독도 아까 김호철 감독보다 더 한 게 뭐냐면 선수를 키우고 그런 열정이 아직까지도 많아. 감독이 바뀌고 팀도 바뀌고 해도. 그래서 실제로 이대현하고 정혁은하고 이런 선수들이 전자랜드 초년생 때 이런 부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한 역할씩 하는 거죠. 유도원의 덕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훈련도 많이 시키고 감독이 직접 나와가지고 해보자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리고 팀을 응집시키는 능력 확실히 좋아. 그런데 선수들도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죠. 물론 지금 박지훈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경기는 저는 가드의 운영에 따라서 결정이 많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비스 가드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제로는 참 많아. 옥존도 있고 뭐 김동준이도 있고 박무빈이도 있고 서명진이도 있고 드름이도 있고 그다음 있는데 콕 집어서 한 명의, 아무리 지금 내가 매번 말씀드리죠, 지금 현대 농구가 분업화가 많이 깨졌다고 하더라도 정통 포인트 가드가 꾸준히 지켜주는 거하고 안 지켜주는 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 박무빈도 성장이 드무잖아. 그리고 옥전도 한계가 명확해. 맨날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건 아니야.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지만 공격형에 좀 가깝고 3점에 던지고 미들 점퍼 이런 부분에 가까운 거지. 전체 시야를 가지고 결국은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무빈이가 되든지 명진이, 서드레미가, 우리 드레미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드레미가 지금 SK전 봐서도 알겠지만 좀 급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죠. 나이가 이제 찰 만큼 차고 이제 경험도 쌓일 만큼 쌓였는데, 그래서 서명진이 어떻게 하냐 뭐가 중요한, 해먼즈가 지금 자기 롤도 못하고, 그리고 양동근 감독이 자유롭게 프리롤을 주고 있어. 약간 꼰대 농구 아니라고. 나머지는 유장 농구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점수 때도 여전히 낮게 볼 수는 없어. 정관장이나 모비스나. 왜? 어쨌든 작년에 그 개노잼 농구를 본 입장에서 해준 게 80점 해준 건 모비스야. 그리고 감독이 바뀐다고 뭐 수비하고 뭐 옛날처럼 150점 하고 이런 부분 아니야. 그냥 템포하고 할 거 하고 약속된 패턴대로 지켜주고 이런 부분으로 가져가거든. 지금 모비스가 말미 경기력이 안 좋아. 그건 이제 가드 진하고 해먼즈가
KTS 때 많이 끝내줬던 부분, 그런 부분이 안 나와서 그렇지 언더 볼 경기는 아닙니다. 물론 150 언저리에서 지금 경기력이 많이 나오고 그래도 언더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정관장도 디펜스가 이제 유도의 그 특유의 디펜스가 나온다고는 하지만은 좋은 멤버들을 가지고 있고, 일단 가드 성향들 이런 부분들 바로바로 치고, 그 박종훈 같은 경우도 약간 슛이 있는 박찬희 같은 그런 느낌이야. 왜? 사이즈도 좋고 윙스팬도 좋고, 그지? 한국 농구에 저 정도의 사이즈가 은근히 별로 없거든. 아니면 뭐 박찬희처럼 슛이 찬물이거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정관장 승가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모비스가 문제가 생기면은 프렌 정도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4.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오브라이언트의 자유투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일단 모비스 같은 경우도 말미에 잘해놓고 확이기는 모습이었고, 가스도 거의 이제 풀엔 주고, 그 가스 풀엔 줄 일이 아니지, 그제? 5.5, 그제? 제수가 좋아하고 가스 풀엔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냥 마지막 특히 4쿼터의 경기 5분을 남겨, 특히 3분 5분을 남기고, 이 명진이가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명진이나 무빈이나. 근데 무빈이는 벽돌 슛을 하고 있고, 아예 림에도 안 맞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분위기 사기를 다 터트려가지고 경기를 터트리는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에 5할 승률을 해서 어찌어찌 올라갔지만은, 그래서 저는 모비스보다는 당연히 정관장을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정관장도 마지막에 시즌 말미에 이제 박지훈의 하락으로 몇 승 연달아서 해가지고 NC처럼 막차를 탔던 부분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좀 좋은 흐름은 오히려 정관장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바는 안 볼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일단 모비스는 수비가 아니고 일단 공격적으로 풀어가고, 해먼즈가 가고 서명진이 가고 SK 경기 전처럼 그렇게 풀어갈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뭐 60점 50점 그렇게 많이 찍는 팀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나마 KBL에서는 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는 어느 정도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그리고 슛 빈도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그 성향상, 플레이의 성향상이죠. 함지훈도 아직 많이 죽어 있는 모습들도 아니고, 그런 걸 봤을 때 언더 보기가 쉬운 팀은 아닙니다. 결과가 언더가 나오더라도, 그지? 그래서 저는 그럼 이제 여러분, 뭐가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물어볼 거 아니야.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뭐겠어? 뭐가 좋겠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엄마가 좋아요 또 아빠가 좋아요 물어볼 거 아니야. 여러분 주특기 아니야. 심지어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1순위예요 2순위예요 그래서 강승부 가면 됩니까, 형님? 다 박아도 됩니까? 그건 뭐 답변기 수준 아니야, 힘들어 맨날 하는 거. 뭐야, 둘 다 괜찮습니다. 뭐 특별하게 더 나은 부분 없어요. 둘 다 같은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대답 좀 하세요. 또 봉쳤나? 그래, 강승부 그만하라고. 그래, 강승부 계속 하니까 봉친 거 아니야, 힘들아. 그만해라고. 정신 차려 대답해라 빨리. 이해됐냐고. 그래서 정관장 말씀 오버 똑같은 느낌이라고요, 형님들. 오케이? 그 다음에 고양소나고 KC 경기 관심 많으시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받았을까요, 형님들? 2배하고 1.54를. 왜 받았을까요? 왜 받았을까? 이렇게 왜 받았을까? 5점 안 주고 6점 안 주고 왜 이렇게 줬을까? 2점을 주고. 누가 봐도 지금 6점을 7점을 줘도 되잖아. 비빈 건 비빈 거고, 말미가 안 좋아서 좀 하면은, 이 손호 같은 게 완전히 깨질 수 있는 부분, 한 방에 깨질 수 있는 부분 아니야. 서울 삼성과 더불어서. 왜 이렇게 줬을까, 힘들어. 응? 빠질 거 없어? 어제 부상자도 없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뭐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면 빠질 선수도 없어. 왜 이럴까 갑자기? 그냥 아무 생각이 없나? 체력은 둘 다 똑같지. 뭐 국농에서, 형들 제발 국농에서 백투백 저투백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냥 실력대로 하면 된다니까, 형들아. 뭐 느바에서 그런 이동 거리나 이런 거 모르겠는데, 국농에서 백투백 저투백은 다 똑같아, 형들아. 그거 다 프로인데 핑계지. 뭐 그 백투백 저투백 때문에 경기를 떨어지면 이게 뭐 할 소리가, 형들아. 배팅은 누가 또 그렇게 하대. 그냥 형들아, 그냥 장만 가면 돼요. 아시겠죠? 가끔 잘못 주고 꼬아줄 때도 많잖아, 형들아. 손호는 뭐만 가면 돼. 지금 손호는 뭐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4.5 프랜승을 본 거야. 뭐가 됐기 때문에 어제 4.5 프랜승 배팅 안 치고 오바리 찍지만, 왜 손호하고 DB를 조심하라고 했던 거야? 어제 설명 뭐라고 했어요, 형들아? 응? 아무 생각 없이 배팅을 하지 말고 어제 왜 4.5에 오바를 가고 DB를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냐고. 어제 얘기를 했잖아. 응?
뭐 때문에 얘기를 한 것 같아 어제? 뭐 얘기하다 그 방금도 얘기를 했잖아. 님들 아까 이거 분석하기 전에 점수대가 은근히 나온다 이 말이야 님들아. 왜? 손호는 젊은 애들이 폭망하면 안 되는 팀이야. 근데 뭐야? 내가 어제 점수까지 다 불러줬잖아. 86점대. 그냥 단지 70점, 80점을 했다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나오면 손호는 야투가 되게 중요한 팀이니까 그래서 좋게 봐주는 거야. 그냥 상관없이 장판을 가면 돼. 오케이? 장판 같은 경우도 지금 NC처럼 지금 여러분 그랬다 하지만 원정인데 그럼 왜 장판에 원정 경기를 그런 얘기 안 해? 체력이 빠질까요?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최진강이 그 허운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 물론 옹이가 지금 좀 내세워가지고 좀 경기들은 4경기 다 잡은 느낌은 있기는 하지만 그럼 분위기가 오히려 더 좋은 부분이고 맞지? 뭐 손호가 홈에서 뭐 경기를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절개 만들어서 승리를 거두는 부분 아니야. 그냥 장판을 가면 되는 부분이야. 손호 갈 거면 뭐는 세울 수가 있는 부분이고 KCC가 제가 저득점 봐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감독이나 그 다음에 붙었던 팀들이나 원정이나 이런 경기들 뭐 백투백 저투백 필요 없고 그냥 다득점 봤죠. 왜? 그 모습이 나와요. 유기하고 우려 섞인 지금 허운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 물론 뭐 선수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지? 그리고 쇼농하고 그 백업 선수도 우리가 검증이 끝난 선수고 맞잖아. 그리고 김동현이라든지 송교창이가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 그지? 그럼 맞잖아. 그지? 지금 완전체 장판도 아니야. 허운도 없고 최준영도 없고 그런 부분 아니야. 그냥 가면 돼. 이렇게 고민을 크게 할 필요. 또 배당만 조금 비슷하게 주고 하면 여러분들 고민이 많은데 그냥 가면 되는 부분이야. 장판승을 가든지 손으로 갈 거면 아무것도 없고 2.5 가지고 손을 못 가지. 만약 손호 LG였으면은 이렇게 주는 게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판하고 손호는 그런 경향성이 좀 없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저는 그냥 장판승에 오버 가면 되고 손호 어제 오버 보고 오버 가정 좋아. 오버 조합에는 오버를 갔었지. 그지? 그래서 큰 두 팀들도 잡았고 LG나 SK 굵직굵직한 팀들도 저득점 해갖고 상대가 LG한테는 졌지만은 점수가 낮아서 잡은 거면은 반대가 엄청 꼬라박아 진 거지만은 SK도 78점을 넣으면서 82점 넣어가지고 승리를 거둔 거는 손창환 감독도 능력이 확실히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 이정현 같은 경우도 죽어 있다가 가스전하고 어떤 경기냐 그 나머지 경기하면서 20점씩 꼽아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죠? 그냥 캔바오하고 그런 나이트 전전수 그러니까 입만 안 털면 융화만 잘 되면 캔바오 나이트 이정현 위주로 가고 이제 당나귀 같은 경우도 힘들어. 방금 얘기한 건 점수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 당나귀 형님 문제야. 지금 당나귀 형님 어떻게 하대 힘들어. 정희재 형님 어떻게 하대 어제나 그저께 형님 보면 안 돼도 슛을 던져야 돼. 그럼 아니면 쓰지를 말든가. 고참이야. 쓸 필요가 있어. 왜? 리바운드 자고 에너지 레벨 올리는 거. 김진유하고 이 정희재가 지금 공격도 해줘야 되고 자신 있게도 해줘야 볼도 빨빨 던져주고 해야 되는데 찬스가 나는데 안 던져. 레이업도 안 해. 그럼 왜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냐 말이야. 수비 하나만 보고. 이런 부분들도 혈이 잘 가고 있는데 툭툭 끊기는 게 김진주 아니면 정희재가 반드시 들어가거든 지금 아직까지는. 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희재도 3점 LG에서 뭐 엄청난 장판이 있을 때 LG에서 때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은 쏠쏠한 역할에서 에너지 레벨 올리고 3점 꽂고 리바운드 잡고 빅맨들 뭐 용병들 잡아주고 이런 부분도 생겼었잖아. 그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작동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지? 아니면 임동섭이라는 그지? 그리고 손호도 기본적으로 감독이 바뀌었어도 야투 빈도수가 높은 팀이기 때문에 일단 무서워요. 많이 던지고 이런 팀도 무서워. 안 들어가든 말하든 많이 던지고. 근데 지금 잘 들어가고 기준 지던 이기던 점수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경기력에 대한 부분 은근히 나와주기 때문에 지금 장판하고 비슷하게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그리고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그럼 그냥 장판을 가면 되는 거지. 이게 왜 이럴까? 주작일까? 누가 빠질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 피곤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하세요. 제발 소설 쓰지 말고 한동건 하지 말고 안 나오면 여러분 직접 가서 보든지 아니면 맨날 뭐 소스 있다 하지만 핫소스 타령하지 베이비 몬스터도 핫소스 하지 말고 직관 하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직관 가는 친구한테 물어봐야지. 맨날 뭐 가도 안 하고 집구석에서 방구석 AI 기계 만든 그 사람 믿을 겁니까? 나는 직접 가잖아. 그치? 그런 걸 보고 하고 아니면 기사를 보고 12시 1시 정도 돼서 찍던가 아니면은 뭐 상관없이 방장이 일단 뭐 장판이 빠지더라도 손호는 못 가겠습니다. 못 가는 거다 이거. 그지? 아니면 오버적인 부분들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프레가 손호가 득점하고 157에 오버가 안 되는데 제가 프레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DB하고 손호 프레는 분석을 안 해서 X 쳐줄 수는 있어도 아시겠습니까? 됐습니까?
그건 그냥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뭐 자꾸 이유를 찾으면 여러분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점수도 하고 접전이 많았다. 이런 뉘앙스니까 그냥 이렇게 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이 든단 말이야. 알겠지? 됐나? 무슨 말인지 알겠나? SK하고 DB는 뭐 보면 될까, 여러분들아? SK하고 DB는 SK하고 DB는 뭐 보면 될까? 이제 스크 못 가겠지, 그제? 그 원희밖에 없잖아. 간단하게 얘기해서 조력자들이 많이 없고 낙현이도 원희 혼자서 공 잡고 해버리니까 재미도 없고, 옛날 가스 있을 때는 그래도 조직력인 플레이하고 이랬잖아. SK는 지금 거의 전천후 거의 개인 공격에서 개인 공격 되면 이기고 안 되면 지고 조력자 없으면 하고 그러고 가는데 결국 엔딩은 안 좋은 거잖아. DB 같은 게 이제 앨런슨이 하고 뭐 어제 알바노 때문에 또 승리를 또 결국 마인까지 다 거두는 부분들이고, 그치? DB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형들? DB 승도 가고 5.5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들? DB가 지금 5.5 받아도 이상해, 안 이상해? DB가 1.4를 받고 5.5를 받고 핸디를 서울 SK가 역배를 받아.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해요, 안 이상해? 형들 쌩까나 또 이상해, 안 이상해? DB가 5.5 받고 일반세 1.4 받고 스크가 역배 받고 해도 안 이상해, 이상해? 이상하냐고 안 이상하냐고 그게 또 어렵나 또? 응? 이상하냐고 안 이상하냐고, 힘들아. 안 이상하죠. 그럼 0만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거야, 힘들아. 아직도 근데 이제 배트맨은 그래도 스크가 좀 해주겠지. 홈에서는 확실히 할 줄 아는 팀이니까 하게. 지금 없잖아. 그냥 오재현이 조금 올라오고 다 인정해. 김영빈이 올라오고 김태훈이 하고 지금 토색은 형님도 안 뛰잖아, 그지? 토색은 지금 필요한 시점이야. 왜? DB의 트윈타워를 또 어떻게 막을 거야? 김보배라든지 앨런슨이 뭐 휘젓고 댕기더만 거의 맞잖아, 힘들. 앨런슨이 내각에도 있고 외곽에도 있고 코너도 있고 롱투도 던지고 잡아가지고 주고 나서 지가 내가 달라 해가지고 들어가고 롱투 던지고 거의 뭐 휘젓고 댕기잖아. 가드 거의 활동 반경에 가드랑 다를 게 없어 지금, 그지? 그리고 알바노는 아시아 그 컷도 최고고 그다음 어제 이기고 왔고, 그지? 맞지? 굳이 뭐 여기한테 져주고 뭐 갑자기 절고 있어야 되고 그럴 경기가 나올 이유가 있나? 그리고 DB는 언더를 지금 못 보는데 DB 경기가 재밌어. 지금 보면 점수도 많이 나는 편이고 속도도 괜찮고 그다음에 용우동이라든지 좀 있으면 또 이준희도 전역을 할 거고, 그지? 박인웅이 같은 경우는 사람은 좀 그런데 사람 막 당구고 막 좀 농구 더럽게 하긴 하지만은 괜찮잖아. 확실히 이제 이간이가 고참에 있을 때 DB하고 지금 이정현 같은 경우는 에이스도 많이 하고 클러치도 하고 농구에 진심이고 존경받는 선배잖아, 그지? 확실히 다르죠. 왜? 작년이랑 멤버가 그렇게 달라진 건 크게 없어, 맞지? 용병 하나 바뀐 거고 원래 뼈대는 그대로 있잖아, 서민수라든지, 그지? 그러면 DB 역배라든지 5.5가 그냥 DB가 5.5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3.20을 컨택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또 단볼도 되니까. 알겠지? 그리고 스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오순실이가 그래 하면 안 돼. 그게 농구 망치긴 해. 근데 하니까 하고 언젠가는 지칠 건데 아직까지 시즌 초반에 안 지치니까 백투백 저투백이고 그냥 언더 보기는 쉽지가 않겠지, 그지? 오순실이가 거의 30점씩 지금 뭐 폭격하면서 5점 차. 경기는 저 팀이 더 잘했는데 경기만 보면 5점 6점 차밖에 안 나. 그리고 결국은 진다는 거. 전희철은 감독 전술이 없다는 거고, 맞지? 왜? 뭐 하는 말 하면 없잖아. 맨날 하만 대고 앉아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봐라. 아니면 하나 턴오버 제발 하지마. 그 다음에 시킨 거 왜 안 해? 아직 경기 안 끝났잖아. 심판 콜 민감하지마. 이런 얘기가 거의 주야. 여러분 말한 거 봤는데 이거 했는데 실패했다. 이거 해서 오재현이 이거 해라. 원희를 픽겟해서 뭐 픽앤팝을 해라. 픽앤롤을 해라. 이런 뭐 킥아웃 빼줘. 이런 얘기들 안 나오지, 그냥 화내고 턴업 하지 말했잖아. 기본적이고 왜 안 해? 왜 안 하는 거 하냐고. 그리고 또 뜬금없이 또 이제 포카리 타임 나오면은 또 박자 맞춰주고 그런 거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DB 역배승 보면 되고 이거는 잘못 주면 2.5%도 갈 수 좋은 거고, 맞지? 우리가 역배를 받는 입장이니까 어차피 DB가 정배당 괜찮은 배당 받으면 갈 건데 아직도 근데 SK를 좋게 평가를 하고 이제 시즌 초반이고 뭐 반등을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 거지. 잘못 준 거죠, 그죠? 생각을 했을 때, 그지? 자꾸 여기서 이제 그래도 정배가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실력대로 보는 거, 경기력대로 보는 거고. 근데 어떻게 팀의 방향성이 잘 나가는가 이거 보는 거야. 스크가 질 수도 있지. 근데 팀의 방향성이 너무 안 좋아. 왜? 아니면은 좀
옛날보다는 힘들겠다 생각을 하고 이미 이왕 김선영을 버렸으면 김태훈이나 이민서나 톨렌티노나 이런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말이야. 근데 그렇게 꾸준히 쓰는 느낌은 안 들어요, 얘들아. 최원혁이도 나이가 이제 많아. 내년이면 35이야, 얘들아. 걔도 그 운동 능력이 수비해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면서 그렇게 프로를 견뎌왔는데 한 해 한 해 또 다를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또 누가 김태훈이나 이민서나 톨렌티노나 이런 애들이 활약을 좀 평균성 있게 가야 우리가 스크가 그 맞춰놨던 평균의 에버러지에서 채워줄 수가 있다. 아니면 다 빠진다. 누가 해줬던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근데 그 선수가 빠지고 수비든 공격이든 나오면 프로 예약에 분석할 때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지? 티가 많이 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DB 영만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고 오버도 볼 수가 있고 역배나 2.5 프랜성이 일단 현명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쪽이 제일 좋긴 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J리그는 안 갈 거고 그 다음 남은 게 뭐 있지? K리그 나왔나? K리그 가져갈 거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남하고 알짜배기도 있어. 전남하고 부천하고 일단 순위는 요런 상황이야. 매번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여러분이 그 잘하는 강팀들 있죠. 수원하고 인천 그런 팀들 일단 반대 볼 수가 없어요. 오늘 화성 뭐 두리차 선전해주고 무승부도 하고 뭐 꾸역승도 가끔 보여주지만 그 팀들 열의 여덟은 거의 뭐라고 해야 되냐 반대 보기가 힘들고 꾸역승이라도 하기 때문에 그 팀들은 일단 저배당을 받아놨겠죠. 1.4대 받아놨고 아니면 헨승하든지 아니면 헨승하면서 오버하는 이런 흐름이 대체적으로 많고 그 반대 보는 확률은 바늘에 실 꼽는 그런 느낌이지, 그치?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알짜배기는 전남하고 부천하고 경남 반대. 경남은 반등을 성적은 이미 못 올라가고요. 반등을 이뤄주는 모습은 보여주지만은 결국은 엔딩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성남이랑 붙으면 항상 강점을 못 가져가는 부분들이 많았고 김포하고 서울 이랜드 이 경기들은 오바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승 헨승 오바 그 다음에 수원 삼성승 헨승 오바 이렇게 보고 오늘 3.5가 아니더라고. 저번에도 수원 삼성 개 마이너스 갔죠. 우리가 수원 삼성 1 마이너스가 엄청 좋다고 갔었고 그지. 그 다음에 성남승 그 다음에 김포 오바 부산 오버 해가지고 만들어가면 되고 제가 J리그2도 좀 잘 쓰는 편이긴 한데 오늘은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리고 A리그는 어제 2.5 오버 그것만 가져가고 어제 그리고 K리그도 대전승하고 오버하고 안양 오버하고 거의 다 맞았더만은 별로 가져가진 않았지만은 어제 채점 해봐봐. 여러분 채점하고 하되 대전승하고 오버하고 뭐 안양 오버하고 뭐 전북도 이기고 뭐 다 예상한 대로 흘러갔더만 물론 그걸 메인으로 찍진 않았지만은 그래가지고 가면 되고 또 질문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자농구는 11월 10일 정도에 옵니다. 강승부 해도 좋지 해도 돼. 그리고 자유고 선언해도 돼. 근데 너무 좀 남발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하는 부분들이 크지 않겠냐 이 말이야. 방에 뭐 놀리고 이런 뭐 유치원생도 방에 뭐 나이 몇 살인데 뭐 놀리려고 그러겠나. 근데 너무 높아심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들아. 그걸 해서 막으면 내가 잘하고 내가 분석을 잘해요, 오지엠들아. 바보가,들아. 내가 뭐 유치원생이야,들아. 나이 먹을 만큼 그래도 적게 먹은 것도 아니고 많이 먹은 것도 아니지만은 먹을 만큼 먹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이 없겠나, 힘들아.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합 만들으시고 오늘도 4시에 중계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내일 가스 또 월요일하고 경기가 있거든요. 남자 배구가 개막을 월요일 하기 때문에 내일 이제 최소한의 가스하고 이제 그 남자 배구 한국전력하고 우리카드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왜 개막을 월요일 하나? 그러게 말이다. 근데 5개 있어도 위에 올려져 있죠. 안 좋죠? 일본 농구 이현중이하고 이런 경기도 들어와야 되죠, 그죠? 그래 우리 선택지가 많아지죠. NBA는 월요일 화요일만 지나면 되니까 배치우 강승부를 하고 싶어 오늘 하면 되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근데 왜 억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4단이 나냐 말이야. 2번 연속. 남발을 안 한다면서 햄들아. 벌써 지금 하잖아. 여러분은 모르니까 그런 거지 햄들아. 그 고지고대 다 믿지 마세요. 저도 거짓말 치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지? 왜 그렇게 어리석게 고지고대로 다 믿냐고, 힘들아. 진실되게 해주는 가치도 않는데, 그렇게. 알겠지? 그래서 조합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면 되고. 오케이? 왜 치료는 방장이 다 해주고 있냐고. 똥은 내가 싼 게 아닌데.
그래 할 수도 있는데 책임을 안 지잖아. 그리고 너무 터무니없이 남말하잖아. 진짜 좋아서 가는 거 맞냐 말이야. 난 대묻고 싶다 솔직히. 화만 내고 있지 말아요. 내가 그냥 전이철 줬거든 춘장아. 여러분 그냥 전이철만 줬거든. 그냥 무작위로 짤 가져왔거든. 근데 이 짤이 거의 한 80%야. 경기를 뭐 풀어가는 느낌이 안 돼. 작전 타임이 되든 안 되든. 전이철 줬거든. 전이철 줬는데 한 번씩 무작위로 아무거나 가져오거든. 근데 이런 짤밖에 없어 지금 보면은. 얼마나 화를 많이 냈다는. 진짜로 무작위로 일부러 뭐 전이철 화내는 모습 이렇게 쳐서 가져온 게 아니고 그냥 전이철 사진을 이제 가져와야 되니까 이제 그 사령탑들을 가져와야 돼. 근데 거의 저번에도 가져왔을 때도 이거 사진 말고 다른 거 가져왔는데 그때도 화나고 있었어. 그건 지금 화낼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되든 안 되든 SK 플랜을 잡으면서 이번 시즌 좀 덜 풀리더라도 방향성을 잡고 가야 돼 팀이. 맞잖아. 1년 2년 하고 프로라는 게 그만둘 게 아니잖아. 그지? 맞지? 좀 안 풀리고 이제 좀 다시 리빌딩 하면은 그 선수들 해가지고 지던 이기도 해 작전을 이제 세밀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거의 하고 턴오버 하지 말라고 뭐 뻔한 얘기도 하니까 이게 뭐 달라지는 게 크게 없어. 오케이?